안녕하십니까. 김지수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노량진과 지금 전국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능과 지금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책을 쓰신 저자 설재훈 교수님과 지금 노량진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해설 기본 교재 강의, 개념 정리 강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할 과목은 아마 사회문화하고 그다음에 정치 쪽을 제가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재능 나눔이다. 그러니까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취지에 공감해서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여러분께 앞으로 사회문화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20문제 중에서 사회문화는 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얘가 뭐 불문율은 아닌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통상 수능이나 이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공무원 사회라는 과목이 들어온 취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라는 과목이 신설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출제되는 주제의 대부분은 수능 기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의 시험 범위를 보면요, 통상 한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즉 현재 수능으로 검증된 기출 문제가 요 정도라면 공무원 사회는 수능보다는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얘들이 점점 수능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제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라고 싶었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수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 출제되고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내용들까지 기본반 개념 정리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사회문화, 특히 사회와 관련된 것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통상 영어 독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자, 독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 개념을 그 문장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때 독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 죄송합니다. 개념이라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문장에 적용하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출발하셔야 되는 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장에서 개념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연습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무시하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게 좀 개념을 정확하게 해달라. 물론 이 개념이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문제풀이반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감독님 이 부분을 좀 클로즈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잘 나오나요? 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원래 수능 강사를 하기 전에 사법시험을 7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험이 안 됐으니까 강사 수능 쪽으로 돌아오게 됐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2년으로 공무원 강의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그렇습니다. 1차 쪽에서 할 때는 통상 시험 전날 한 과목을 정리할 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능으로 얘기를 하면 한 2시간 안에 한 과목이 정리가 돼야 이게 그 다음날 시험 칠 때 고득점이 가능했었습니다. 통상 이렇게 하면서 단거나 노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런 어떤 교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여기다가 압축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면 얘가 시험 치기 바로 전날은 최소의 시간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 쪽에서는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 지금도 가끔씩 까먹습니다. 특별의결 정족수에서 뭐가 어땠다.
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 전날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5점에서 10점까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시험 치기 전날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고요.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테마와 출제 가능성이 없는 테마를 명확하게 나눠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그게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잘 버릴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버릴 때 좋은 점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딱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5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문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의 12페이지입니다. 자, 사회문화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연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수능 쪽에는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2015년에 서울시와 그 다음에 경찰직 쪽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얘는 워낙에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상 우리 자연현상의 특징하고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중에서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 하면요. 어떤 지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사회문화현상이냐를 먼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문장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게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사회문화현상이냐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제시문에 인간의 의도나 아니면 가치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말라야는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평지보다 산소가 3분의 1밖에 없다.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은 어디를 보더라도 인간의 개입이 없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지는데 사람들이 야 거기는 공기 좀 적어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제시문 어디에도 인간의 의도나 가치 개입이 없으면 그건 자연현상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등산을 하던 등반가들이 등반을 포기한다. 자,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등반가. 인간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의도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의 의도나 가치가 개입됐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다른 말로 가치 함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도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자연현상을 몰가치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몰가치라고 얘기할 때 몰은 침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의 바다에서 이 가치라는 게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몰가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좋다 내지는 나쁘다 이런 얘기들은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가치 함축적일 때. 그에 비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평가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상 어디에도 좋은 해, 나쁜 달, 이상한 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표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게 나오는 거고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고요. 당위는 금지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외우는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사는 동네는 사당동입니다.
앞 글자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자연현상 지지입니다. 게임만 지지가 아니라 자연도 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인과관계라는 부분. 자, 우리가 통상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원인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즉 원인과 결과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은 냉각이 돼서 0도가 되면은 얘는 액체에서 고체, 얼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겨울에 기온이 떨어져서 냉각돼서 0도에서 얼음으로 바뀌었다. 재심은 어디에도 인간의 개입은 없죠. 네, 자연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물이 냉각되는 것은 서울에서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도 그랬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물이 냉각돼서 0도가 되면 얼음이 된다는 건 여기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역시 그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봐주십시오. 얘는 똑같은 원인을 주면 무조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자연현상을 인과관계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연이라는 건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느낌인데요. 정리를 하실 때는 must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원인을 주면 무조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필연이라고 하고요. 인과관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법칙 발견이 쉽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개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연이라는 말은 maybe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aybe라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네, 사회문화 현상은 똑같은 원인을 주더라도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쪽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술만 취하시면은 좀 과격해지고요. 가정폭력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 그 다음 본인, 그리고 동생. 자, 아버지가 술만 취하시면은 폭력을 행사했고요. 이 형제들이 똑같이 두들겨 맞았답니다. 근데 첫 번째 형은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네요.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은 평소에 못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저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분, 이분이 제 친구였는데요. 얘는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가정폭력이다. 그리고 나는 저런 사람은 무조건 잡아넣는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네, 이 집에서 제일 우울했던 건 막내 동생인데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맷집을 키웠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나쁜 곳, 여기다 필기는 조폭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폭력이라는 원인을 행사했는데요. 무조건 교수가 되나요? 아니죠. 무조건 나쁜 길로 빠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즉 똑같은 원인이 있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원인 이꼬르 무조건 똑같은 결과인 자연현상보다는 똑같은 원인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회문화 현상이 예측이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법칙을 찾는 것도 어렵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저랑 같이 신림동에서 스리빠 질질 끌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평소에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네,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냐고. 언제든지 하래요. 제가 지금 곧 이제 한참 크는 친구들,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니까 대신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겪었던 이런 일을 꼭 얘기를 해주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 말은 꼭 전해달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견디자 같이. 그런 말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지금 기사를 보니까 참 우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나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는 요렇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 보편성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시대나 장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즉 여기나 저기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성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과거나 현재 그리고 여기나 저기의 차이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물 얘기했었습니다. 자, 과거에도 영도가 되면 얼었을 거고요.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영도가 되면 얼 겁니다. 즉 여기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다. 자, 그러면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리하실 게 뭐냐면 앞에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자연현상은 보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근데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특수성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편성 혹은 특수성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중동 지방에는 일부 다처제가 남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봐주십시오. 과거와 현재 결혼의 모습들은 다르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와 저기 결혼의 모습들은 다를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 어떤 사회는 일부 일처.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수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사회문화현상은 특수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선시대든 현재든 여기든 저기든 결혼이라는 제도는 동일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도 결혼을 했고 지금도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편성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을 띠기도 하고 특수성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편성의 개념하고요, 특수성의 개념이 뭐냐라는 것까지 물어보니까 자, 이게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 가면요, 왜 사회문화현상이 보편성을 띠는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보편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제1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1성이라는 말은 퍼스트 퍼스널리티.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도 외로웠고 한국 사람도 외롭고 그다음에 중동 사람도 외로우니까 가족 제도를 가지게 된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만한 내용은 통제된 실험. 자연현상은 통제된 실험이 쉽다고요. 사회문화현상은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한번 봐주십시오. 자,
폭력이 어떤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자식들을 두들겨 팬다. 될까요? 안 되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은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이 왜 통제된 실험이 어렵냐 하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물이 냉각돼서 0도가 되는 거. 자, 물을 냉각시킨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연현상은 인간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이 쉽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얘는 제시문에서 자연현상의 특징 내지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기출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 교수님이 12페이지에 그림을 넣으신 겁니다. 자,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자체는 자연현상이죠. 태풍 때문에 이재민이 생겼고 그 이재민에게 구호를 한다라는 건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즉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 12페이지 교재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얘는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별표 3개를 해 주십시오. 자, 제가 별표 3개를 하는 것은 아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들이니까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한 번만요. 접근할 땐 제일 먼저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 먼저 구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특징 둘 다 외워주시면 좋지만 아니면 최소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만큼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과학의 성립과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양갈로 2번을 보시면 사회과학의 세분화 그리고 간학문 요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얘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딱 한 번, 저희 공무원 쪽이 아니고요. 수능 쪽에서 기출 문제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테마입니다. 네, 중요도는 상당히 낮으니까요. 따로 별표를 치실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세분화는요.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바뀌게 되면 세분화 내지는 전문화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있다가 이 심리학이 여성심리학,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범죄심리학 등등등으로 작게 쪼개졌죠. 이런 것은 세분화 전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강력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쪽은 법학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심리학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이 교육학 그 다음에 사회학 이렇게 나와 있는 현상은 간학문적 관점입니다. 자, 느낌 잡으셨습니까? 큰 게 작은 걸로 쪼개지면 세분화 내지는 전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간학문적 관점이라는 건 하나의 현상을 위해서 학문들이 협동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분화 전문화 내지는 간학문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예,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내지는 사회과학의 최근 경향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세분화 전문화인지 아니면 간학문적 관점인지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얘를 잡을 때는 쪼개졌느냐 협동하고 있느냐
그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눠졌으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높아지죠.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왜 이렇게 쪼개졌느냐? 자, 사회가 발달하게 되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게 되더라. 그 정도는 여기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하나의 현상을 위해서 학문들이 협력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통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즉,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다양한 학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하나, 가학문적 관점은 네, 학문들이 서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학문 간의 경계는 예전보다 약화되게 될 거다. 그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현상을 여러 학문이 함께 바라보게 되니까 얘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거다. 요 정도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지금 세문화 전문화는 안 하고 가면 찝찝하니까 정리를 해드린 건데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출제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얘보다 좀 전에 바로 했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네, 다음 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